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연 0.15% 이자에 10년 거치 40년 상환 조건의 대외경제협력기금 협정을 한국과 맺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 기재부에 게재된 한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협정 가서명 보도자료에는 우리 정부는 올해 2월에는 향후 1.3억 불 규모의 추가 지원 의지를 발표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정작 이번 협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2월달 이야기만 하고 이번 협정 액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이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그만한 금액 지원할 생각이 없어 숨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금액을 우리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건가요? 왜 이러는 겁니까?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에서 김어준 총수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10조 원 특혜 대출을 해준 윤 정부, 왜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걸까요? 설상가상으로 같은 날 저녁 한국경제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한국의 우크라이나 10조 지원 예정은 사실 무근이라는 외교부발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 가짜 허위 뉴스라는 이야기입니까? 한국이 최대 80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의 초특혜에 가까운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우크라이나 경제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실은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최대 80억 달러, 극히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자는 무이자나 다름없는 연 0.15%이며 상환기간은 대출원금 상환유예 10년을 포함해 40년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주에 젤렌스키 부인이 한국 방문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우리 대통령 부인하고 찍은 사진들 있었죠. 예. 그때 이 협약을 맺은 거예요, 보니까 기간이. 근데 IMF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금액이 20조인데 우리나라 혼자 10조예요.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 정도 거액의 기금 대출이면 대통령실이 언급했을 법 하잖아요. 반드시.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 없고 서명하는 협정의 액수는 말을 안 하고 왜 작년과 지난 2월달 얘기만 합니까? 그 금액으로 사인한 게 아닌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 1억 불 규모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80억 불. 80배나 많잖아요. 네. 왜 이 액수 얘기를 안 하죠? 베리 스트레이트하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율리아 스비리텐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만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이 공여협정은 양국의 국내 절차와 정식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되는데요. 스비리텐코 일부 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달 내로 2단계 협정에 서명하고 1차분인 최대 3억 달러는 3, 4개월 안에 집행하고 최대 30억 달러 2차분은 2024년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맞춰 80억 달러까지 점차 그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출은 한국수출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한국기재부도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유협정에 가서명한 사실과 함께 이번에 가서명된 대외경제협력기금 협정은 양국의 국내 절차 및 정식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등 총 1억 달러 규모 지원을 제공했으며 올해 2월에는 향후 1.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정작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80억 달러를 최대 40년과 0.15% 금리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기재부 발표에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차관 규모는
윤석열 정부가 올 2월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힌 금액의 6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정부는 일주일째 함구하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걸까요? 무슨 흑막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상한 건 기재부 발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방한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란스키 여사와의 면담에서 공교롭게도 박진 외교부 장관도 동일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은 작년 1억 달러에 이어 추가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공약 등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인도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권 개입 등 모종의 흑막이 있어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윤 정부가 상세한 해명 없이 우크라이나의 발표 내용이 추후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내에서 국민 혈세 퍼주기 비판 등의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스비리텐코 제1부총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공식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첫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자원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그는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 자금을 유치하고자 별도의 대출 협정이 체결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준비와 평가를 위한 보조금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지원을 지원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토록 파격적인 조건의 대출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것도 무려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목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뭘까요? 젤렌스키 여사의 방한에 동행한 스비리텐코 일부 총리는 17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한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주재 발표에 나선 로스티슬라프 슈르마 대통령실 차장은 재건사업 규모가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신규 원전 2기 설립과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 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쌍용건설, 현대로템, 한국전력 등 기업인 1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공기업 민간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에 있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 등을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컨퍼런스에 삼부토군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며 23일 코스피 시장의 전장 대비 가격 제한폭 29.95%까지 오른 1944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인데요. 삼부토건 모기업 DYD도 29.95% 급등해 상한가인 1918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미 삼부토건의 모기업 DYD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확인된 바 있는데요. 삼부토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 80억 불을 대출해준다잖아요. 10조. 우리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아주 나쁜데. 네. 삼부토건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 24% 뛰었어요. 시작을 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부토건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초청이 됐습니다. 이 10조가 그러면 티켓 값인가?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 금액이 1억 불에서 80억 불이 된 덕분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따낼 사업의 규모도 비례해서 커졌겠죠. 그게 80배일지 8배일지 100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 투입되는 80억 불은 국민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 덕분에 한국 사기업 하나가 아주 크게 돈을 벌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가는 중인데 그 한국 사기업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기업을 선정하고
할지 결정할 권한을 일정 정도 가져왔나? 그러면은 그 80억 불로 삼부 토건이 그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재건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삼부 토건 돈 벌어주고. 그런 문구 아닌가? 그래서 돈을 감췄나? 이런 의구심이 연속해서 계속 이어지는 사안인데, 참고로 삼부 토건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은순 씨 관계는 아주 오래됐죠. 예. 아주 오래됐고 여기서 르네상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토리가. 이거 베리 스트레인지한 뉴스다. 베리 스트레인지하다. 삼부 토건, 익숙한 이름이죠. 조남욱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관계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일련의 무리한 우크라이나 특혜 대출이 특정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삼부 토건, DYD는 과연 자격 조건을 갖춘 기업일까요? 현대, 삼성, 포스코, 쌍용, 두산, 한국전력, 그리고 삼부 토건. 이 조합이 가당키나 합니까? 결국 윤석열의 보온을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검은 커넥션이 아닌지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삼부 토건을 인수한 DYD라는 기업의 대표도 의문투성인데요. 정창래 대표, 전직 검사 출신이며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과 의정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참 공교로운 일들이 연속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김호준 총수가 말했죠. 베리 스트레인지 하다고 말입니다. 저도 참 베리베리 스트레인지 합니다.